안녕하세요. 전 세계 아미와 케이팝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영상 제목을 보고 그저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건 100% 사실이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채 24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상을 끄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감동과 자부심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들 테니까요.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오후 1시 정각, 빅히트 뮤직은 전 세계 수백만 아미가 몇 달 동안 기다려온 곡을 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통산 5번째 정규 앨범인 아리랑 ARIRANG의 디럭스 바이닐 한정판에만 수록되어 있던 곡 Come Over, Come Over입니다. 그동안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짧은 영상 클립을 통해 곡의 일부만 들을 수 있었고, 이는 전 세계 팬덤을 매우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이 활짝 열렸고, Come Over는 그룹 데뷔 13주년을 기념하는 연례 축제인 2026년 페스타 FESTA 2026 시작에 맞춰 모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곡이 발매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음악 차트를 정복하는 속도였습니다. 빅히트 뮤직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곡 공개 후 단 몇 시간 만인 한국 시간 6월 13일 오전 6시 기준으로 Come Over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가장 까다롭고 경쟁이 치열한 음악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최소 79개국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어떤 아티스트에게도 놀라운 숫자이지만 방탄소년단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은 짧은 시간 안에 스포티파이에서 700만 회 이상의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동시에 글로벌 톱 50곡 차트와 미국 톱 50곡 차트에서도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력은 단 하루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 소식에 따르면 Come Over는 닷새 연속으로 아이튠즈 글로벌 차트 1위 자리를 유지했는데, 이는 다른 많은 곡들처럼 금세 사그라드는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인기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Come Over가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곡의 특별한 탄생 과정을 잠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4월 1일 웨버스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됩니다. 그룹 전원이 모여 아리랑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하고 동시에 타이틀곡 스윰도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른 것을 축하하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슈가가 팬들에게 자신이 프로듀싱한 곡 하나가 곧 발매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LP 음반에 특별히 수록된 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RM도 말을 이어 다음 주 고향 콘서트에 오는 팬들은 이 곡을 미리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귀띔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그룹은 Come Over가 디럭스 바이닐 음반에만 독점적으로 수록되며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발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음반을 가장 먼저 받은 팬들이 짧은 클립을 공유했고, 팬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희소성이 팬덤 내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답답함을 느끼며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정식 발매를 원했고, 일부 팬그룹은 빅히트 뮤직의 더 넓은 발매를 요구하는 공식 청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 팬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독점성과 희소성이야말로 이 곡의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며 실물 바이닐 음반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가장 헌신적인 팬들만을 위한 사적인 선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 곡이 방탄소년단이 최근 발표한 곡들 중 가장 훌륭한 곡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곡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수백만 청취자의 눈물을 자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곡은 슈가가 직접 프로듀스했으며 작사와 비트 작업에는 RM과 J.O.B 참여했습니다. 세 멤버 모두 깊고 진솔한 감정을 담은 작사로 잘 알려진 멤버들입니다. 빅히트 뮤직의 설명에 따르면 Come Over는 멤버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팬들과 다시
만나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가장 진솔한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인생의 모호한 시기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끊임없이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솔직한 고백이며 방황 끝에 마침내 문을 두드렸을 때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절절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의 가사 구조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평행하게 풀어내는데 하나는 팬들을 향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멤버들 서로 간의 내면을 다루는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각 벌스는 이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슈가는 과거를 뒤에 남겨두자는 간절한 호소로 곡을 열고 RM은 그룹이 함께 극복해온 시련을 반영하는 풍부한 은유로 가사를 이어가며 제이홉은 변함없는 낙관과 따뜻한 단합의 메시지로 곡을 마무리합니다. 화해와 결속이라는 주제는 진솔한 사과와 Come Over라는 절절한 후렴구를 통해 곡 전체에 걸쳐 강조됩니다. Come Over는 단순한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함께 걸어온 여정과 그들이 겪어온 어려움, 그리고 음악과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과 음악평론가들은 이 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수년간 한국 법률에 따른 의무 병역으로 인해 팬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Come Over는 6년 만에 나온 완전체 정규 앨범의 일부이면서도 진정으로 헌신적인 수집가들만을 위한 음반인 바이닐에만 숨겨진 트랙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곡은 마치 방탄소년단이 아미에게 직접 건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길을 잃은 듯한 느낌, 사과의 말,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을지에 대한 물음. 이 모든 것은 화자가 막 이별을 겪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팬들과 떨어져 지내며 매일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던 팬들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룹 전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해석이 대부분의 팬들이 깨끗하고 완전한 형태의 곡을 들어보기도 전에 아미의 감정적 반응이 그토록 강렬했던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팬덤이 이 곡의 다층적인 의미에 대해 깊은 감동이 담긴 글들을 써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뱅탄, 이 아미에게 보내는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길고 긴 시간 끝에 마치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고 다시 한번 come over 할 수 있을지,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양쪽의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이를 아미가 방탄에게 보내는 말이라고 그려봅니다. 멤버들이 병역을 위해 떠나 있던 시간 동안 팬들은 텅 빈 집에 남아 그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고 이제 그들이 돌아온 지금 멈췄던 그 자리에서 다시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일지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후에 팬덤에 합류해 그룹과의 오랜 역사적 추억을 함께하지 못한 새로운 아미들조차도 이 곡에서 공감을 발견합니다. 다른 오래된 팬들처럼 완전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들도 그 공동의 집에 환영받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들은 이를 방탄 멤버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말이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며 의심이 스며들 때, 다시 한번 소속감을 느끼고 싶을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그저 자신의 모든 복잡함을 포함한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여줄 한 사람,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모든 면을 보아온 한 사람에게 come over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년간 이어져온 방탄소년단 작사의 독특한 매력입니다. 하나의 곡이지만 무수히 많은 의미의 층을 담고 있어 듣는 사람마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데뷔 초부터 그룹을 지켜본 오랜 아미든 최근에야 방탄소년단을 알게 된 사람이든 누구나 이 곡을 들으며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come over는 부여하는 듯한 팝 사운드와 웅장한 스타디움급 스케일이 결합된 야심찬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신스 사운드, 겹겹이 쌓인 보컬 레이어링, 그리고 살짝 일그러진 톤이 특징적인 기타 연주가 어우러져 수만 명이 모인 무대 위에서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을 만큼 강렬하면서도 혼자 들을 때 가장 사적이고 잔잔한 순간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섬세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7멤버 전원이 벌스와 후렴구 모두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이는 Come Over가 단순한 부수적인 트랙이나 앨범의 빈자리를 채우는 곡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완전한 공동선언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7멤버 모두의 균등한 존재감은 곡의 감정적 무게를 크게 증폭시켜 진정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음악적 경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ome Over의 발매는 그룹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6년 페스타는 그룹 전원이 병역을 마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완전체 기념 행사로 전 세계 아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아리랑 월드 투어, ARIRANG 월드 투어라는 이름의 전 세계 투어 중에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엄청난 규모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Come Over의 스트리밍 발매와 함께 그룹은 또한 보이스 메시지, 러브송, 보이스 메시지, 러브송과 노멀이라는 두 곡의 특별 보너스 트랙이 포함된 한정판 음반, 아리랑 613 한정판 픽처 디스크 바이닐, ARIRANG 613 리미티드 에디션 픽처 디스크 비닐을 함께 소개해 음반 수집가들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아리랑 앨범에 수록된 또 다른 곡인 메리고라운드 이 스포티파이 독점 뮤직비디오도 곧 공개할 예정인데 이 곡 역시 한때 바이닐에만 독점적으로 수록되었던 곡으로 6월 19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뮤직이 디지털 싱글, 희귀 바이닐 프레스,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독점 영상 콘텐츠를 결합한 매우 체계적인 다중 포맷 발매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발매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것이 매우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6월 9일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1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Come Over가 2026년 페스타의 일환으로 발매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동시에 이 곡이 깊은 정성과 진심을 담아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팬들의 따뜻한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가득한 이 발표는 팬덤이 정식 발매 시점까지 매 시간, 매분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음악 팬들의 반응 역시 매우 특별하고 복합적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Come Over가 흥미로운 역사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음악과 리릭 비디오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를 띠지만 가사 내용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따뜻함과 애틋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감정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훌륭한 곡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는 바이닐을 수집하는 팬들만을 위한 보너스 트랙으로 여겨졌던 곡을 진정한 글로벌 현상으로 탈바꿈시킨 슈가, RM, 제이홉의 섬세한 작곡 역량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주목할 점은 Come Over의 성공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이 시기에 거두고 있는 인상적인 성과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랑 앨범은 스포티파이 주간 글로벌 톱 앨범, 스포티파이 위클리 글로벌 탑 앨범스 차트에서 두 번째 연속주 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발매 이후 비연속적으로 9번째로 정상에 오른 줄을 기록한 것입니다. 동시에 앨범에 수록된 또 다른 곡 훌리건의 공식 퍼포먼스 비디오도 올해 페스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일환으로 막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탄소년단이 단기적인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한 해 전체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음악 캠페인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그룹도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살펴보면 2026년 방탄소년단의 여정은 더 많은 놀라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개막 공연은 전 세계 영화관에서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BTS 월드투어라는 이름으로 생중계되었으며 이후 그룹은 아리랑 월드투어의 유럽 일정으로 이동해 마드리드, 브뤼셀, 런던, 뮌헨, 파리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후 방탄소년단은 8월 초 북미로 돌아와 뉴저지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매사추세츠의 질레트 스타디움, 텍사스의 AT&T 스타디움 등 상징적인 대형 경기장에서 매진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하나의 정점으로 방탄소년단은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공연에 마돈나, 샤키라와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그룹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도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순간입니다. 결국 Come Over가 발매 즉시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장악한 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는 높은 완성도의 음악,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는 감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팬덤, 공동체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 팬덤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부터 가장 빛나는 순간까지 방탄소년단의 모든 분기점에 언제나 함께해온 사람들입니다. 바이닐에만 수록된 가장 헌신적인 팬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선물처럼 숨겨져 있던 보너스 트랙에서 시작된 Come Over는 채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에 79개의 음악 시장을 정복하며 진정한 글로벌 히트곡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병역을 마치고 7멤버 모두가 함께하는 완전체 그룹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대체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이상이 바로 올해 2026년 페스타를 맞아 펼쳐진 Come Over 현상 뒤에 숨겨진 감동적이고 압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귀환에 대한 조용한 약속을 품고 있으며 길을 잃었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든 오랜 시간 기다려온 팬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든 혹은 위심과 격동의 시간을 지나 그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K-팝 세계의 다음 따끈한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